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이 자습서를 보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이거 뭐 때문에 녹화를 하냐면 학생 입장에서 읽는 거랑 이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 선생 입장에서 읽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자꾸 선생님 시각, 출제하는 선생님 시각을 알려주려고 이걸 체크를 했어요. 첫 번째 이거 1번이면 고려 중엽에 발생하는데 완성이 마렵이에요. 전성기가 조선일 뿐이고 그리고 현대도 있어요. 현대 시도지만.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행이니까 조선에 완성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고려 마렵의 완성인데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 내신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창작되는데 현재 시조하고 옛날 시조하고 차이는 뭐냐면 지금 구별대행, 장별대행 해가지고 구를 한 년처럼 한 장을 한 년처럼 해놓은 시조가 현대 시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작된다는 걸 설명했고요. 자 여기 보면 초장, 중장, 가운데 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요 차이가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내신으로 이거 내면 진짜 다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애들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초장, 중장, 중장, 가운데 어느 장이 두 구 이상. 이거는 뭐라고요? 두 구 이상 이런 말 없죠? 평시조보다 길어진.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어느 장이 두 구 이상, 초장, 중장, 중간, 가운데 어느 장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초장, 중장, 가운데. 이건 종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내신으로 내버리면 틀리기 쉬우니까 이거 명확하게 본인이 구분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강호 한정가라고 했을 때 강호가 산이죠. 그 산, 강, 자연을 얘기하는데 한정은 한가한정입니다. 그러니까 강호 한정.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근데 그럼 자연은 뭐냐? 속세와 대비된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떨어진 데는 자연이에요. 시골도 자연이고 도시인데 정치 안 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 그것도 자연이에요. 이해됐죠? 기녀가 쓴 시를 기녀시조고 여기서 보면 조선 후기에 정형성이 파괴되고 정형성이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형성이 파괴되고 사설시조가 등장한다. 그러면 정형성이 파괴된 거 이거 보세요. 사설시조. 두 구 이상 길어진 요게. 그러면 이 어시조는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 어시전대 정형성이 파괴됐다. 이렇게 하면 세모고 세모. 요거는 완전히 파괴됐죠. 그러니까 요거 정형성이 파괴된 건 사설시조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정형성이 없다. 근데 또 아니에요. 정형성이 파괴돼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내신 내면 힘들어요. 세태는 세상의 태도고 풍자는 비꼬듯 놀리는 거예요.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중유골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풍자는. 자 다음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의인화가 됐었다니까 의인법이잖아요. 그럼 의인법하고 화류법의 차이는 뭐냐? 화류법은 무생물의 생물이고 의인법은 생물이든 무생물이 아니든 상관없고 사람처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자 무생물을 생물로 그러니까 달린다 이건 화류법인데 의인법은 인간의 고유 특성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희노애락이 들어가야 돼요. 의인법 화류법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관념의 시각화를 이게 수능에서 뭐가 발상과 표현이라고 발상,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념은 추상적인 관념, 사상, 생각 이런 거를 시각화로 하면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시각화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의태어하고 의성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둘 다를 음성상징어로 하는데 이 깡총깡총 아니면 팔락팔락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반복이 돼서 당연히 운율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묘미란 게 애매하긴 하지만 구비구비 이런 것도 우리말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그 의성어, 의태어의 중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의성어냐 의태어냐 이것까지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의태어라고 그랬죠. 어떤 거는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보면 우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우화하고 우의적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우하는 동물이 나와서 사람처럼 그냥 움직여서 다 하는데, 우의적은 사람 같은 느낌이 돼요. 사물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사람. 근데 사람처럼 서로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화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지, 우화, 이솝우화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요. 요거는 동물 세계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걔네들이 뭐 그렇게 서로 파리가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 이해됐죠? 희화하는 웃기게 하는 건데, 희화하는 중에서 요게 그러면 이 풍자나 골개나 해학이나 이제 구분 또 뒤에 나오면 해줄 텐데, 이렇게 희화가 어떤 의미의 희화한지까지 보셔야 돼요. 됐죠? 자, 회고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회고예요, 회고. 그 다음에 이 연시조는 이 정형식 두 개가 연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하나 평시조라고 안 하고 단시조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단시조는 짧은 시조예요. 평시조를 단시조라고. 짧은 시조. 자, 단시조에 대응되는 건 뭐 연시조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낭만이란 건 뭐냐? 그럼 낭만은 사실이 아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건 추상적인, 감각적인, 구체적인 게 아니라 상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사실주의 반대, 낭만 반동으로 사실주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식인에서 아이들이. 형상화가 뭐냐고. 형상화는 형태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다. 그러면 형성시킨다. 상황을 형성시킨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상황을 형성시킨다. 자, 음성 상징어 있죠? 상징이라는 것은 현상의 특징을 부여해주는데, 음성을 팔랑팔랑 꾸불꾸불 하면서 소리를 써줘서 그 소리, 글자로. 그러니까 음성은 이게 뭐 이렇게 소리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둔 글자, 언어로 만들어서 현상의 특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탐관오리가 탐욕스러운 관리, 오염된 관리. 그럼 관리하고 탐욕스럽고 오염됐다. 자, 그 다음에 허세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허장성세의 줄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희화하는 웃겨주는 거. 자, 그러면 왜 희화됐냐? 라는 걸 했을 때, 요 희화의 근거를 다른 걸로 살짝 바꾸면 애들 내신으로 해서 폭망해서, 이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럴듯한 거 써주면 다 속아요. 근데 이렇게 자습서에 써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화가 뭐 때문에 희화하냐?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희화하냐?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자, 부조리라는 것은 조리, 논리적이지 않다, 도리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탐관오리도 조리에 맞지 않고 도리에 안 맞죠. 탐욕스러운 거. 됐나요? 자, 은사를 은일지사, 중림처사, 포의한사. 그러면 다 선비입니다. 어부가에서 어부가 나왔는데 시조를 썼어. 그럼 다 선비입니다. 이게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선비가 숲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떠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청구는 조선이죠. 청구영원. 그리고 육수는 6편이죠. 6편. 자, 한양제일의 소리꾼이든 이사종과의 이야기다. 배경에서 서경덕과의 이야기도 황진이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 뿐이죠. 여기서 이거 봐, 눈 속에 풀을 쏘냐 그랬을 때 이게 감탄, 야자가 어떨 때는 감탄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종결로 쓰이고, 어떨 때는 서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해요. 이게 서리법이라는 거는, 이런 답이나 가치가 다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서리법이 되는데, 너무 결정됐어. 이거를 이러다, 부를 것이자, 뭐 어떤 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너무 단정적이고, 아니면 이게 그 감탄의 뉘앙스가 있다. 근데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걸 구분하죠? 그냥 내신 볼 때는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너라고 써있으니까 의인법을 했을 때 이게 사람과 관련돼서 한 거거든요. 이게 세한고절이 그 차가운 데에서 고고한 절개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한고절 하면 요거 자체의 주제가 뭐죠?
눈 속에 푸른 거. 대, 절, 절, 요철, 대나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세한거절. 암양부동 하면 난초. 오상고절 하면 국화. 이해되세요? 선구자 하면 매화. 그러니까 그 세한고절이라는 단어가 대나무를 조선시대 계속 선비들이 세한고절 하면 대나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평화하면 비둘기 하는 건 똑같은 게 이해됐죠? 자, 여기서 보면 동지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밤하고 밤, 여기죠, 밤이죠. 이게 같은 거 같은데 대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님이 없는 밤이고 있는 밤이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착각하기 좀 쉽다고. 밤이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거 틀리기 쉬워서 체크한 겁니다. 자, 모양하고 모양이니까 둘 다 의태어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묘미가 잘 된 부분, 그럼 그거 갖다 그냥 써주면 돼요. 왜 의태어가 그래? 그럼 의태어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묘미로. 둘다 의태어죠. 응? 그러니까 모양이니까 둘 다 의태어입니다. 근데 이게 서리서리 굽이굽이 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태어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 힘없는 학생, 피지배층, 요게 1, 2, 3 해갖고 요게 삼관오리, 부패한 양반, 권력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술형으로 낼 때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내기가 좋은 파트입니다. 됐죠? 자화자찬은 자기가 막 자기 그림을 자기가 찬양하는 거. 자화자찬. 자, 허장성세는 비어있는데 크고 융성하도록 보여주는 거. 허세가 허장성세. 자, 여기 보면 우의적인데 여기는 의인화라 그랬죠. 사람처럼 느끼게 했을 뿐이지. 우의적 정확하게 단어가 되고, 여기 보면 익살스럽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익살스럽게 재미있고 웃기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세왕조가 들어선 치악산의 은거. 왜 치악산이냐면 까치거든요. 악은 설악산, 뭐 치악산처럼 아주 험한 산에 까치가 종의 머리 부딪히고, 은혜 갚은 거 알죠? 은혜 같은 까피, 응? 사냥꾼 구해주고, 그게 치악산입니다. 치악산 전설. 은혜를 갚겠다, 그죠? 왕조의 절개를 지키겠다. 그래서 세한고절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창작된 사설시조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 요게 두엄이 뭐냐 했을 때 이거 쓰면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누구예요? 두터비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그 두엄이니까 농민들이고 농민들 재산이야. 거기서 두터비가 맨날 먹으려고 서성거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자, 동짓달인데 여기에 입이 부지한 밤하고 동짓달이 길게 느껴져요. 있는 밤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조라고 그랬죠? 비교가 아니라 비교로 착각하기 쉽고, 여기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냈나. 그 다음에 비굴하고 무능한 두터비가 비굴하다. 뭐에? 백성골에 비굴하고 무능하다. 넘어진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모쳐라 하면서 이거 뭐래요? 합리화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틀려버리겠죠, 아이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험 자습서에 이런 게 나와. 직접적으로 희화했다고 제시했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쓰면 틀려버렸다는 거. 근데 뉘앙스에 따라서 우의적으로 하는데 우의적은 직접적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모양 자체는 합리화하는 모습 자체랑 허장성세의 모습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냥 틀려버릴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자, 그 다음에 배연해어 넣었다가 때리다가 이거 보세요. 시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사물로 형성하는 단어 세 가지를 써라. 그래서 1점, 2점, 3점 주관식 적으면 됩니다. 저는 냅니다. 나는 요 서리서리 구비구는 애들 다 중시하는데 요거는 그냥 읽고 말기 때문에 요 세 개를 왜? 고어도 넣었다가, 그쵸? 이거로만 펼이라 이거 되는데 버혀내어, 배어내어 이렇게 쓰면 감점되고, 넣었다가 더 감점시키고,
아니면 틀렸다고 해버리면 요거 주관식 3개 되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선생님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왜 3가 나와요? 요것도 기억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둘 셋이고 이것도 하나 둘인데 요게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주관식 서술형 내기 참 좋죠. 관련된 걸 써라 그러면 생각을 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이게 참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알 수 없어요? 예, 요 작품에서 조선 후기에. 근데 다 작품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예? 다른 거는 알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건데, 이해됐죠? 근데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하다고. 이걸 추측하는 것 뿐이야. 착각해요. 이거다 이렇게 써주면, 응? 애들이 맞다고 착각해서 틀리니까 말 뉘앙스에 따라서 애매하게 만들어서 최고 난도로 내면 살짝 이거 돌려서 내는데, 그러면 그냥 무심코 넘어갔다 콜랑 틀리는데, 좀 시험 문제 내는 게 좀 비겁한가요? 아니 퍼펙트하게 100점 받으려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다 지적을 해주면 그거 피해서 읽고 나머지는 중요한 거 보면 되니까. 자, 관습의 상징물, 뭐 비둘기나 대나무나 아까 말씀드렸죠?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습적 상징물. 이게 그거인데 네. 얘는 그러니까 교과서권 진짜 쉽게 내가지고. 저번에 쉽게 나면 요번에 어렵게 나면. 어쨌든 나는 다 해줘야 되니까. 왜? 설명 안 해줘서 틀렸어요. 이렇게 뭐 나머지는 본인 능력으로 충분히 읽으면 다 아는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돼. 시험 문제 출제하려면. 왜? 선생님들은 어디서 보고 내면 안 되거든. 자기가 자습서나 이런 거 읽고 출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해에 나온 자습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 진솔하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 다음에 정형화를 이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형화를 이룸. 조선 후기. 근데 보세요. 정형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형화. 요거 글자 잘못 봐갖고 홀랑 틀린 애들 여러 봤어요. 장형화는 뭐예요? 단시조하고 장형화. 근데 장형화를 읽었어도 연시조는 아니잖아. 자, 이거 정형화로 그죠? 정형화로 보이죠? 홀딱 지나가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타나면 이거 틀렸다고. 정형화를 장형화를 이렇게 되면 선생님 오타요. 선생님 말도 못하고, 아니야 그게 시험 문제 함정이야 답이 그거야 그럴 수도 없고. 잘 내야죠. 애들이 오타예요 이런 말 안 나오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도솔가 자체에서 이렇게 월명사와 관련된 걸로 해가 둘이 나타나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사라졌다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여기 보면 이게 동기지간, 이게 한 가지 같은 부모, 동기지간, 동기지간. 이거 배웠어요? 이게 한자로 써줬어요 선생님이? 이거 4글자로 써져가지고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많이 내신에서는 봤어요. 자, 슬픔과 허무함을 감각적으로. 근데 이거 보면 시험 문제 낼 때 어느 부분이 슬픔이고 어떤 부분은 허무함이고 어떤 부분 그거를 극복하고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징 읽어줬을 때 일부 전체 다 안 나와서 이거 보시면 정서적으로 전환됐다. 이게 뭐라? 감정서술의 정서가. 이게 누가 해요? 이 낙구가 해요. 감탄사가 많아요. 그죠? 이것도 향가의 전통이에요. 그럼 1, 2, 3, 4, 5 다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지박해요. 이게 뭐라고요? 서정적인 완결성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요거 뭐라고요? 중국은 뭐, 이 내용 자체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5개로 충분히 구성을 하겠죠. 1, 2, 3, 4, 5 선택지를. 그래서 꼭 내줘야 중요하다고. 됐죠? 자, 다음에 해학이라는 헤헤헤 웃는 거거든요. 그럼 해학. 해학은 순박한 웃음인데 풍자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흥부적에서 몇몇 뭐라고요?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그 행위 자체가 사회적 모순, 빈부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중심 인물이 아니라 이거 바꿔놓으면 홀랑 틀릴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분노감이나 질책보다 웃음을 앞세우게 된다. 뭐는 이렇게 폐가 방치하는 요런 놀부의 행동에서. 자, 자, 그래서 요 둘로 구분을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자, 풍자는 뭐라고요? 비꼬는 거야. 날카롭게 이 자상 입는다고. 칼로 바람으로 오면 날카로운 찬바람이 삭삭 피부를 긁히듯이 부정적인 음식이야. 근데 해악은 뭐라고요? 불쌍하게 놓고 순박하게 순수하게 애정을 가지고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희화하 웃기게 하고 익살은 섞였어. 근데 얘는 요거고 얘는 이건데 이 두 개의 구분은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이 부분이 해악인지 요게 풍자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눠놔야 나중에 잘 틀려요 애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웃긴다고 해놔서. 자, 골개밀은 교훈이 줘야 돼요. 교훈. 자, 건강한 삶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는 게 골개밀이에요. 이게 세 개를 구분해서 따로 한 번쯤 정리해서 이렇게 딱 노트에다 써보셔야 된다네. 자, 김유정, 최만식, 그 다음에 한영훈. 국어에서 외울 때 한영훈 역설의 대가, 그죠? 최만식 풍자의 대가, 태평한차 일제시대를 태평천하라고 했다고. 요 김유정 해악의 대가, 순박한 무슨 해악의 대가, 이건 풍자의 대가, 한영훈은 역설의 대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 비꼬자. 그러면 이 풍자일 때 과장도 왜곡도 비꼬미인데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풍자랑 다른 거랑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서 보면 희화와 익살은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외워야 된다. 나눠서 요거를 다른 데다 집어넣고 요 왜곡을 다른 데다 집어넣고 그러면 틀리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외워야셔야 돼. 수능에도. 이건 수능 수준에서 낼 만한 거죠. 자, 자연물의 속성은 사물의 특성, 속에 있는 특성, 속한 특성이라는 뜻이고, 관념의 이거는 시각화 이렇게 됐고, 관념, 사고, 사상. 이거 보세요. 이것도 종장에서 화자를 바꾸어. 그러면 이게 화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를 바꾸어 요 부분을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얘기해줬으면 외워서 이런 것도 주관식 화자가 바뀐 뭐 첫어절과 끝어절을 써라 이렇게. 첫음절과 첫어절과 끝어절을 써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게. 네 개 참 좋은 겁니다. 자, 고려의 유신은 남은 신화, 유산처럼 남은 신화. 망한 나라의 유산처럼 남은 신화. 유신, 유산. 자, 안빈낙도는 편안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구한다 라는 거고, 중첩한 형태인 연시조가 등장함 이렇게 됐죠. 조선 정기중기. 그럼 연시조 말고 뭐가 있어요? 단시조, 연시조.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이게? 장영화라고 했어요. 정영화가 아니라. 실수하기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조 3개 하고 잠깐 쉬었다가 홍기열전 하겠습니다.